장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진무겸에게 미인도를 보이며 물었다. 이 그림 가지고 싶지? 한눈에 반했던 여인이다. 사람이 아닌 그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마음이 비워질 수 없었다. 진무겸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면 감사하겠소. 공짜로는 안 되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주지. 이 인간이 부탁하는 것 치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진무겸은 긴장하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요? 장인생은 씩 웃으며 설명했다. 그림을 가지고 황궁에 들어가게. 진귀한 그림을 구했다고 하며 황제를 뵙기를 청하게. 진무겸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고작 그림 한 점 가지고 황제 폐하를 만나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오? 아니, 분명 가능해. 만약 안 된다면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니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치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림을 황제께 바쳐야 하지 않소? 그럼 그림을 준다는 약속은 어찌 되는 거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진짜는 자네가 갖고 모조품을 바치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황제께 바칠 그림을 새로 그려주지. 장인생은 점원을 불러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미인도와 종이를 나란히 펼치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림은 완성되었고 그 그림을 본 진무겸은 의문에 빠졌다. 이걸 베낀다고 한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원본은 미인도인데 어떻게 된 것이 모조품은 추녀도가 되어 있었다. 눈, 코, 입, 귀 등 얼굴 부위들이 모조리 따로따로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배는 툭 튀어나왔고 한쪽 팔은 몸통만 하고 한쪽 팔은 나뭇가지다. 다리에는 다리 대신 웬 통나무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 혹 수천 년 후에 라면 그 안에 담긴 작품 세계를 인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그림이었다. 도무지 그림 같지도 않은 것을 그린 장인생은 만족스럽게 들여다보다가 진무겸에게 주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황제를 만나게. 아니,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린 거요? 3살 먹은 어린애 낙서도 이보단 낫겠소. 이따위 그림을 황제께 바치겠다고 했다간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하잖소. 진무겸이 따져 말했지만 장인생은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고. 결국 마음 약한 진무겸은 장인생이 시키는 대로 엉터리 그림을 가지고 황궁을 찾아갔다. 황궁 경비대장을 만나게 된 그는 주저주저하며 말을 꺼냈다. 제가 진귀한 그림을 구했습니다. 황제 폐하를 뵙고 바치고 싶은데 전해 주십시오. 일단 그림을 좀 봅시다. 그림을 받아서 펼쳐본 경비대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이게 무슨 그림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참으며 진무겸이 대답했다. 일단은 미인도입니다. 경비대장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로부터 미인도를 가지고 황제를 만나기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중히 들여보내라는 명을 받았었다.
하지만 과연 이 그림을 미인도라 할 수 있을까? 별 수 없지. 본인이 미인도라고 주장하고 명을 받은 것이 있으니. 결심한 경비대장은 그림을 돌려주고는 정중히 말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황제께 전하겠습니다. 진무겸은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정말로 장인생 말대로 통할 줄이야. 혹시 이 그림 안에 놀라운 예술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들여다보았지만 역시 그건 절대 아니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노릇이지? 잠시 후 경비대장이 돌아와 따라오라고 했다. 뒤를 따른 진무겸은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 황제의 거처인 천년궁 앞에 섰다. 황제께서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진무겸은 장인생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냥 입구에서 쫓겨날 줄 알고 왔던 것인데 황제까지 아련하게 되어버렸다. 일이 수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커지는 분위기자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럴 수도 없었다. 에라이, 모르겠다. 진무겸은 마음속으로 외치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저 멀리 옥자 위에 말로만 듣던 황제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황제의 얼굴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즉시 납작 엎드려 절했다. 미천한 백성 진무겸이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황제의 옆에 자리하고 있던 진해평은 어리둥절했다. 장인생이 아닌 진무겸이라고? 자신이 술법을 건 그림을 보내 공격하면 장인생이 술법을 파하고 그 그림을 이용해 황궁 안에 잠입하려고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래에도 명령을 내려놓았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나에게 그림을 바치러 왔다고. 뭐 어디 한번 보자. 황제의 말에 진무겸은 얼떨결에 그림을 내밀었고 즉시 황관이 받아서는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손수 그림을 펼쳐보았다. 황제가 한창 그림을 보다 인상을 쓰며 물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진무겸은 이러다가 목이 잘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미인도입니다. 미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황제는 진해평에게 그림을 보였다. 친태사 보시오. 이게 미인도라는군. 나보고 이런 미인과 결혼하라고 하면 그냥 확 목을 베고 죽어버리겠어. 진해평은 그림을 받아서 살펴보았다. 확실히 자신이 그린 그림은 아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온 자인가? 하지만 하필 이때 그림을 가지고 찾아온 것도 그렇고 이런 엉터리 그림을 겁없이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너는 이 그림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왜 황제께 바치러 오게 되었느냐? 진해평의 질문에 진무겸은 장인생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다. 전 그저 거리에서 점치는 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우연히 거리에서 점치는 도사를 만나게 되어 점을 쳤습니다. 그 도사가 나보고 미인도를 그려서 그것을 황제께 바치면 큰 상과 벼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네가 직접 그린 그림이란 말이냐? 예.
진해평은 진무겸의 태도에서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단순히 점을 친 손님이 아니다. 이자는 분명 장희생과 연관이 있다. 장희생을 끌어들이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대신 연관이 있는 자가 들어왔다. 진해평은 장희생의 계획을 짐작했다. 자신이 직접 들어오면 나에게 당할 위험이 있어 다른 자를 대신 들여보낸 것이 틀림없다. 이자를 통해 황궁의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나로서도 이자는 놓칠 수 없다. 반대로 이자를 통해 장인생에게 손을 쓸 수 있으니까. 그가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황제는 피식거리며 진무겸에게 말하고 있었다. 넌 그 도사에게 속은 것이다. 히타의 낙서를 받고 누가 좋다고 상을 내리겠는가? 이런 일로 황제의 시간을 뺐다니 벌을 내려 마땅하지만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어서 썩 꺼져라. 진무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벌을 받지 않는 게 어디인가. 속으로 안도하며 그는 물러섰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럼 전 이만. 그때였다. 진해평이 손을 들어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그림을 보이며 말했다. 폐하, 이 그림은 언뜻 보기에 단순한 낙서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봐도 엉터리인데 그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단 말인가? 예, 학문뿐 아니라 그림에도 견줄 자가 없는 진태사가 그리 말할 정도면 그렇겠지. 어디 그 특별한 점을 내게 가르쳐 주게나. 진해평을 그림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따위 낙서에 특별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진무겸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있지도 않은 특별함을 찾아내야 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종래의 미녀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판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제멋대로 위치한 눈, 코, 입 등은 정형화된 미녀에 대한 인식에 반대하여 구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진해평은 있지도 않은 그림 속의 작품 세계를 지어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반면 황제는 흥미있게 들으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말을 듣고 보니 그림 속의 여자의 모습이 범상치 않게 느껴졌다. 아, 그렇군.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그림이네. 감탄하는 황제를 보며 진무겸은 어리둥절했다. 황제의 스승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니 빈소리는 아닐 테고 정말 장인생이 대단한 작품을 그린 것이란 말인가? 예술이란 정말 심오해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구만. 진해평은 황제가 자신의 말에 넘어가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런 대단한 화가는 나라에게 지원해 주어 후세에 길이 남을 작품을 계속 그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저 청년에게 황실 화가의 직책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허게. 진무겸은 어이가 없어졌다. 그림이라고는 어릴 때 낙서해 본 것이 전부인 자신이 황실 화가라니. 그러나 이제와 사실 이 그림은 내가 아니라 장인생이 그린 것이라 할 수는 없었다. 별 수 없이 진무겸은 황실 화가의 직책을 받았다. 한편 장인생이 그린 이 그림은 황궁에 걸렸는데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그 그림을 보고 실로 뛰어난 그림이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자네의 무예가 뛰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절세의 그림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미처 몰랐군. 진무겸이 신세지고 있는 평성장군 김경초는 그가 황실 화가가 되었다는 말에 놀라워했다. 대체 언제 그림을 배운 것인가?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네. 이 사실은 저희 집에 비밀로 해주십시오. 장인생이라는 이상한 도사에게 넘어가 이상한 일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부탁이었지만 김경초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하긴 무예로 이름을 날려야 할 집안의 사람이 엉뚱하게 그림으로 먼저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니 곤란하겠군. 걱정 말게 내 비밀로 하지.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난 진무겸은 자신의 방을 돌아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이 망할 도사 녀석. 때마침 하인이 찾아와 밖에 도사가 찾아왔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 장인생이 웃으며 손을 들고 있었다. 벼슬을 얻었다며? 축하하네. 장인생.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진무겸은 장인생을 붙잡고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문을 닫고 소리쳤다.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당신 때문에 내 입장이 이상하게 됐잖아. 어허, 분명 세상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린가? 그것도 나쁜 일을 겪기는커녕 벼슬을 얻었는데 말이야. 뭐? 진무겸은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장인생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전에 말했지? 황제를 조종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를 없애려 청경으로 간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일도? 그래, 다 세상을 위한 일이야. 황제를 조종하는 사악한 존재를 찾으려면 일단 먼저 황제에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내가 지명수배 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적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내가 직접 항공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자네에게 이 일을 부탁한 게 된 것일세. 설명을 들어보니 이치에 맞았다. 진무겸은 놀라워하며 장인생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 말이 뻥 아니었어? 장인생은 눈을 치켜뜨고 얼굴을 들이댔다. 지금 내 눈이 거짓말하는 사람 눈으로 보이나? 초롱초롱한 맑은 눈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 그 자체였다. 그의 스승인 창진 선인도 속았는데 진무겸이 그 안에 담긴 생마의 욕망을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그렇군. 좋아.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 한 목숨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자네가 할 일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것은 바로 황제를 조종하는 원흉을 찾는 일. 원흉을? 장인생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누군가 황제를 조종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니까? 자네는 황제의 주변에 접근하기 쉬운 황실, 화가라는 직책을 이용해 황제를 홀리고 있는 사악한 존재를 찾아내야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물론이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진무겸을 보고 장인생은 만족하며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을 받게. 이게 뭐요? 항공에서 조사하는 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목숨이 위험해질 때가 오면 이 주머니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읽게. 목숨을 구할 구명지책이 들어있을 것이니. 자기가 제갈 공명도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알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에 보여준 도술도 그렇고
빈소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 진무겸은 주머니를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다. 감사하오. 볼일을 다 끝낸 장인생은 벌렁 누웠다. 그럼 자네가 성공할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신세를 지며 기다리고 있겠네. 이 집주인에게 잘 좀 말해주게. 그 모습을 보며 진무겸은 생각했다. 역시 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역할이군. 김경초 집에 식객이 하나 늘었다. 황실 화가는 황제와 그 일가 혹은 공신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매일 황궁으로 출근을 하긴 하지만 위에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시간은 얼마든지 남아돌게 된다. 진무겸은 남는 시간을 이용해 황궁 안을 돌아다니며 황관이나 궁녀 등에게 황제에 대해 정보를 캐냈다. 장인생의 말에 따르면 황제를 조종하는 자는 여자, 즉 황제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후궁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논리였다. 진무겸도 그 의견에 동의하여 황제가 최근 총애하는 비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최근 황제는 황후나 어떤 비와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의문을 느낀 진무겸은 더욱 조사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황제가 최근 밤마다 혼자 어딘가로 몰래 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드디어 찾았다. 진무겸은 확신했다. 중대한 정보를 얻은 그는 일이 끝나고 김경초 집에 돌아가자마자 장인생에게 말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늘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놀고 먹기만 하던 이 인간이 오늘따라 어찌 된 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기루라도 간 것일까?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장인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주인인 김경초나 하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강간무소식이자 진무겸은 자기 혼자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황제를 홀리는 사악한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 그날 밤 환관과 궁녀를 제외하고 황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밤에는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진무겸은 나가는 척하고 다시 황궁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황제의 거처인 청룡궁 주변에 숨어 기다렸다. 나왔다. 한참 후 황제가 환관과 궁녀들을 이끌고 나오는 게 보였다. 진무겸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황제가 향하는 곳은 이상하게도 비빈들이 거처하는 내궁이 아닌 환관과 궁녀들이 일하는 애궁이었다. 애궁으로 나온 황제는 가마에서 내리더니 수행원들도 모두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애궁의 한 방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나요. 문이 열리고 황제는 안으로 들어갔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불이 꺼졌다. 1시간 정도 흐르자 황제는 밖으로 나와 돌아갔다. 황제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진무겸은 방으로 접근했다. 이 안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가? 진무겸은 고민했다.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세상을 위해 사악한 존재를 죽여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 장인생과 앞으로 대책을 의논해야 할까? 그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내 사람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아챈 진무겸은 일단 얼굴이라도 알아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얼굴을 확실히 알아두어야지. 혹시 나중에 거처를 옮겼을 때도 찾아낼 수 있지.
방 안으로 들어간 그는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불을 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분명 절세 미녀가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누워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내지른 소리에 남자는 눈을 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자 남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누구냐? 진무겸은 아차 싶었다. 얼굴을 알아두려다가 자신의 얼굴이 들켜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죽일 수밖에. 결심한 그는 손을 뻗어 남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상대는 무거운 짓불도 없는지 정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잡혀버렸다. 상승의 무공을 익힌 그의 소나기에 힘이면 목뼈를 부러뜨려 죽이는 것 따위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인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손에 힘을 주는 것이 망설여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추상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돌아간 줄 알았던 황제가 나타난 것이다. 깜짝 놀란 진무겸은 손을 뗐고 풀려난 남자는 허겁지겁 달려가 황제의 뒤에 숨었다. 황제 폐하, 저자가 날 죽이려 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애교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황제는 좋아하며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우리 애뿐이 큰일 날 뻔했구나. 걱정 마. 내가 복수해줄게. 사내 놈들끼리 노는 꼴이 가관이었지만 웃을 수 없었다. 진무겸은 도망치려다가 움찔하며 발을 멈추었다. 주변에 심상치 않은 기도를 풍기는 자들이 숨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황제를 지키는 고수들인가?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을 판이다. 당황하던 진무겸은 장인생이 위험할 때 펴보라던 주머니가 생각났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그는 재빨리 주머니를 꺼내 안에 쪽지를 폈다. 어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장인생의 위기 해결법을 본 그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황제를 유혹한다? 진무겸은 어이가 없어졌다. 남자를, 그것도 황제를 유혹하라니. 장인생이 녀석, 이것을 계책이라고. 그때 황제가 진무겸을 살피며 물었다.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보아하니 거세를 하는 환강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살피던 그는 그제야 생각이나 손바닥을 쳤다. 내 놈은 최근에 들어온 그 황실 화거로구나. 정체가 드러나 흠칫 놀랄 진무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 그러나 그 행동이 원하지 않았지만 유혹에 몸짓이 되고 말았으니. 황제는 침을 삼키며 목젖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묘한 미소가 생겨났다. 겁내지 마라. 너를 죽이진 않을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다르지만. 그 말에 애처빈 남자가 화를 냈다. 저놈을 날 죽이려 했던 놈이야. 저런 자식을 용서해주겠단 말이야? 황제는 흘끗 애첩을 보았다. 그리고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가 있어라. 뭐? 깜짝 놀란 애첩인 남자는 황제를 쳐다보았다. 황제의 눈빛 속에서 차가움이 느껴졌다. 애정이 식은 거야? 그런 거야? 나가 있으라니까. 나쁜 사람! 남자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잠시 달려나간 남자의 뒷모습을 보던 황제는 다시 시선을 진무겸에게 돌렸다. 이미 눈치챘겠지? 내 취미 말이야. 진무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남색 말입니까? 그래. 진무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취미였다. 당신은 황제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미녀들이 폐하에게 안기지 못해 안달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런 놈과 그런 짓을...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내 입장이 되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황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안기는 여자 중에 진정 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나에게 안김으로 해서 뭐 떨어지는 권력과 부귀 뭐 이런 걸 원할 뿐이지. 기생에 돈을 받고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뭐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런 여자들 속에서 무슨 사랑을 찾을 수 있겠나. 그저 생리적인 욕망을 해소하거나 뭐 신하들이 바라는 뭐 다음 대 황제를 낳기 위해 뭐 이 여자 저 여자 앉는 것 뿐이지. 진무겸은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그럼 좀 전의 사내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말대로 그다지 애정 같은 건 없지? 그럼 왜 남자를... 황제는 피식 웃으며 설명했다. 그런데 말이지, 이 여자 저 여자 앉다 보니까 질려서 말이야 문득 남자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뭐 그래서 뭐 그쪽으로 한번 해보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새 뭐 이렇게 됐지. 진무겸은 어이없어 했다. 웃기지도 않는군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너도 한번 해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싫습니다. 진무겸의 격한 반응에 황제는 눈살을 찌푸렸다. 너란 녀석도 대부분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에 빠진 한심한 녀석이로군. 고정관념? 그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면 이상한 놈 취급하고 뭐 그러니까 뭐 발전이 없는 거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선구자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개성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왜 모르나 왜? 응? 너 같은 녀석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지.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평평한 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둥근 곳이었지. 최초로 세상이 둥글다고 한 사람은 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지만 뭐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거. 진무겸은 설명을 들을수록 의문만 생겨났다. 그것과 동성연애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은 이성과의 정사만이 정상이라고 취급받고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자 취급하고 있지만 뭐 언젠가 세상은 맑게 될 거지. 뭐 동성연애 뭐 이거 역시 성의 한 부분이라는 거. 황제의 열변에 진무겸은 작게나마 반론을 펼쳤다. 동성끼리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왜 부부끼리도 피임을 하지? 예? 청사를 가지면서도 아기가 생겨나지 않게 뭐 피임을 하잖아. 아니 현 세상을 보면 아기를 위해 가지는 정사보다 즐기기 위해 가지는 정사가 몇 배는 더 많아. 안 그래?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즉 현재의 성은 인간에게 있어 종족 번식보다 즐기기 위한 오락에 가까운 것이다. 술래잡기 할 때 술래잡는 규칙을 바꾸어
순례가 숨는 규칙을 만드는 뭐 그런 법이라도 있는가? 없잖아. 그처럼 일반과 달리 동성연애가 있어도 안 될 법은 없지. 있는데 어? 뭐라고? 황제조차도 모르던 사실이었다. 진무겸은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했다. 이 나라 윤리법 제13조 5항에 동성연애자들은 태형에 처한다고 있습니다. 그랬나? 그 법은 당장 삭제하겠노라. 예? 이제 진짜 동성연애가 안 되는 그런 법은 없다. 자기가 황제랍시고 아주 제멋대로다. 진무겸은 황제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 그럼 폐하,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난 남색이 취미다 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좋다고 공표할 수 있냔 말입니다. 순간 황제의 기세가 죽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아직 동성연애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세상을 바꿀 선구자라면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남에게 숨기려고 상대를 이런 작은 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찾아오는 주제에 당당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황제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렇군. 내 말이 맞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다들 날 이상한 눈으로 보고 황제의 지위까지 흔들리겠지. 내 말대로 난 겁쟁이다. 진무겸은 안도했다.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넌 죽어줘야겠다. 예? 깜짝 놀라는 진무겸에게 황제는 웃으며 말했다. 내 곤란한 비밀을 알았으니 살인 멸구할 수밖에 없잖아. 진무겸은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 황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나는 그 녀석이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국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야. 그건 나 혼자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야. 자,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줘야겠어. 진무겸은 기가 막혔다. 뭐가 이 세상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자신의 취미 때문이지. 살 방법이 있기는 한데 황제의 말에 진무겸에게 희망이 생겨났다. 뭔데요? 네가 내 남자가 되는 거야. 진무겸은 정신을 잃을 뻔했다. 어떻게 된 것이 장인생의 계책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었다. 뭐라고요? 네가 내 것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서 말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더불어 정사에 힘써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자, 이제 이 세상을 위해 내 것이 되어라. 황제의 설득에 정신이 아늑해진 진무겸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러나 황제는 진무겸을 죽이지 않았다. 숨어있는 호위 고수들을 불러 궁의 깊숙한 감옥에 가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 찾아와 권유를 했다. 수청을 들러. 진무겸의 대답은 확고했다. 싫습니다. 할 수 없지. 내일 또 찾아오마. 황제는 감옥을 나가며 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누가 뭐래도 넌 내 남자야. 네가
뭐라고 하면 난 그저 기다릴 뿐. 난 내게 미쳤으니까 자기라 부를게.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요. 결국 넌 내 남자라니까.